두 가지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네. 대표님 되셨으니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 지명하셔야 되는 당직자들이 있는데 네. 사무총장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은 하고 정책위의장은 어떤 분으로 하실 건지 하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야권 정계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과 평화당과의 관계 설정은 좀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뭐 지금 여기서 대답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요. 좀 생각을 하고 의논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야권 정계 개편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이 내부 반성과 또 민생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님하고 유승민 전 대표님이 둘 다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당에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하시는지 새로운 당대표로서 그런 역할을 좀 먼저 여쭙고 좀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오늘 정도에 독일로 출발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도 안철수 대표가 일단 후선 퇴진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나도 안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안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두 분은 우리 바른미래당 통합의 주역이시고 또 당의 대통령 후보로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당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당의 지도부도 그분들의 역할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공화주의를 들고 나오고 김병준 위원장도 이제 국가주의 비판 등 정치 철학에 대한 담론이 좀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정치 철학은 어떤 철학에 좀 기반할지랑 두 번째는 어찌됐건 당대표로서 좀 역할을 잘 하시면 2022년에 대선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혁적인 보수와 미래지향적인 진보가 결합한 중도 개혁의 통합정당이다. 이것은 확고한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아까도 제가 춘천을 떠나며 말을 했었던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기업과 노동자 다 함께 잘 사는, 기업도 잘 되고 노동자에 대한 분배도 잘 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선을 얘기하는 건 좀 이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른미래당의 중도개혁 통합정당으로서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은 앞으로 정치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젊은 분들이 그 마당에 와서 뛰어놀고 우리 당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미래 정치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대표님 당선으로 모두 올드보이 지도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이해찬, 한국당 김병준,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비교해서 내가 이건 더 좀 다르다, 더 낫다 하는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마침 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2007년에 대선 후보들이 다시 나와서 올드보이의 기환이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 얼마만큼 정치를 새롭게 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올드보이냐 골드보이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이는 많습니다만 저는 정치에 들어오면서부터 개혁을 주창을 하고 정치에 들어왔고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항상 개혁, 정치를 바꾼다고 하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정치 개혁의 주역이 될 것이고 선봉장이 될 것이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되시는 과정에서 안심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고 오늘 결과를 보니까 결국에 이제 당 대표는 잡으셨지만 최고위원 분들은 또 바른정당 출신들이 많으세요.
거의 대부분 다 이게 바른정당 출신들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조금의 계속 지금도 통합을 강조하시는데 그게 결국에는 현재 통합이 안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당 지도부 운영을 좀 어떻게 해나가실지랑 그런 화학적 통합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당의 당내 통합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최선결 과제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바른미래당은 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내 통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통합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비롯한 당내 개혁부터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통합에 무슨 특별한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를 낮추고 반성을 하고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이해관계를 조절을 하고 이런 데서부터 통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례성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가을 국회 목표로 잡혀 있기도 한데요. 선거제도 개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연임 중인지 반대 뜻을 밝히셨는데 그럴 경우 합의를 어떻게 이뤄갈 건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당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오랜 그리고 끈질긴 협상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300석 갖고는 비례대표 숫자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6, 70석 정도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부 학계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체제로 가서는 미래가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다당제에서 지금과 같은 단순 다수제 선거로는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국민의 대표성도 확보를 하고 지역적인 갈등도 극복하고 하는 것이 좋은 안이고 그것을 통해서 독일과 같은 경우 또 유럽의 많은 나라가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구해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연립정부를 정치 체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빨리 나가는 것인 만큼 그 국회의원 선거 제도부터 바꾸고 그 뒤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되어는 있지만 지금 평화당 활동을 하시고 계신 의원님들 3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 의원님도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소위 뭐라고 그러죠? 출당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득표율 보면은 그렇게 대세론 같지 않은 득표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 후보랑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득표율 보고 소감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를 당선시켜 주신 그 당원들께 감사할 따름이죠.